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또 한 번의 기록을 경신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 이후에 첫 거래를 했는데요. 시총 2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도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했었던 WWDC 첫날이었는데 애플은 새로운 AI 플랫폼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네, 사실 주요 빅테크들이 오늘 특징주로 굉장히 많이 나열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들의 시세를 어떻게 국내 기업들이 따라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오늘인데요. 꼼꼼하게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려온 소식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죠. 어제 국내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일단 깜짝 고용, 강한 고용이 확인되면서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갔던 영향을 받아가면서 어제 장 초반에 여지없이 금리가 오를 때 나오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방어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쯤에 현선물 매도, 기관 수급 역시나 악화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도 계속해서 화, 수 모두 대긴 상황이었었고 엔비디아 분할 이후 첫 거래일을 앞뒀었고 CPI, FMC 그리고 만기일까지 주 후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도 어제 작용을 했습니다. 섹터 순환은 그 가운데서 계속됐는데요. 여전히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쪽에서 돌아가며 순환매 대장을 차지합니다. 어제 장에서는 음식료가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어제 이 시각 수정앵커의 브리핑,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는 음식료 브리핑이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세로 시장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K푸드와 폭염 이슈 그리고 식량 가격 지수 상승 이슈 등이 맞물렸고요. 어제 크라운제과와 혜태제과, 크라운혜태홀딩스 모두 다 상한가 거래 마쳤습니다. 빙그레 24, 농심 13, 롯데 웰푸드 12%의 급등 나타냈고요. 전력기기 쪽이 꽤 쉬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힘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주도 섹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자 여지없이 긍정의 이슈에 반응을 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니 송전망 구축 추진을 국내에서 맡게 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 급등이 나타났고요. 한전산업이 30% 상승세, 단기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 재룡전기 등의 종목이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대북 확성기가 가동됐다라는 소식의 방산주 일부, 글로벌 원전 확대 1000명의 원전주, 그리고 약세 출발 이후 낙폭을 만회한 2차 전지주도 나름 시장 대비 선전했다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밖에는 개별주로 넣어봤습니다. DK락, 대왕고래에서 어제 밸브 쪽에서 다른 경쟁사 대비 조선사 매출보다 석유, 가스 쪽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차별점,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전달드렸었고요. 상대적으로 강도가 괜찮았습니다. 유리기판 쪽의 SKC 그리고 바이오다이는 로슈의 로열티 기대감, 주가 급등으로 흐름이 나왔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M&A 이슈, YC 반도체 내에서 가장 강했죠. 10%의 상승 기록해주기도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태성이 계속된 강세를 이어가면서 개별주들도 시세 이슈 만만치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침체됐으나 굉장히 많은 종목들 테마에서 순환이 돌았기 때문에 기회는 트레이딩하는 분들에게는 참 많았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6월 3일이었죠. 이상기후 폭염 관련해서 폭력적인 기후로 인해 영향을 둘 만한 내용들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냉방기, 제습기, 빙과 음료, 맥주, 그 밖에 여름 관련주, 만약에 폭우가 오고 나면 토양의 질이 좋지 못해지면서 비료주,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어제 곡물대두 식량 부분에 대해서는 곡물 가격 지수가 올라가는 점을 짚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폭우 이후에는 언제나 전력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베트남 폭염 당시에 지난해부터 전력 설비에 대해서 보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도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제는 수주 모멘텀이 있었으나 이 변압기나 송배전 쪽도 폭염 관련한 종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둔 내용들 폭염에 대한 이벤트가 있을 때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대왕고래 이야기는 어찌됐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차 모멘텀적인 내용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단기적인 노이즈 맞다 아니다 해야 된다 돈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해서 정부발 일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테마가 중간중간 변동을 겪으면서 나름 뉴스의 지속성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업부에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소식이 나왔죠. 다음 달 시추 위치 결정이 됐고 12월 말에 작업을 시작하겠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 기업의 투자 의향은 많다라는 점. 그리고 액트지오의 고문은 영일만처럼 리스크가 작은 유망 구조가 흔치 않아서 누구라도 시추에 나설 것이다 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일정과 이벤트가 계속된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명확한 것은 시추. 처음에 이 이벤트가 나왔을 당시에도 시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한다라는 점을 짚었었는데요. 정리해야지 하다가 조금씩 미루고 있었다. 오늘에서야 정리를 했습니다. 시추 관련주들 일단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만 추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간에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림 BTS와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상상인 인더스트리 쪽이었었고요. 거기에서 점점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DK락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시추 밸브 쪽에서 기술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괜찮았고요. SK 오션플랜트 시추용 해양 플랜트 구조물 및 후육 관관에 대해서 짚어지고 있고요. 해인과 NK, LS 마린 솔루션, 넥스틸, 일진다이아 등등 관련주로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왕고래 이슈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요. 5월 말경부터 계속된 반등을 기록했고 어제는 다수의 종목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 후반에 낙폭을 많이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가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것은 시장에 2차 전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초부터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내용은 일단 저가 매수 니즈가 있다라는 거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EU에서도 이제 곧 중국 전기차에 상계 관세를 한다,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 또 미국의 중국 때리기 내용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벤트는 6월 19일 유럽의 인터배터리까지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변수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건 금리입니다. 어제도 빠진 것은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부담을 인지했기 때문인 것이고 리튬 가격이 여기서 옆으로 행보만 해줘도 일단은 땡큐일 텐데 더 빠지지 않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하는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리튬값 체크가 필요하고요. 전기차 판매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프랑스 측에서 5월 판매 역성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이 캐즘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완연히 수요 회복이라는 이 본질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조금의 연속성을 더 담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반가운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요. 아직은 전체적인 섹터에 모멘텀이 더해진 것은 아니어서 좀 압축하자라는 목소리 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의 판매 데이터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GM 밸류 체인으로는 LG 엔솔, 화학, 포스코 퓨처엠을 보자라는 시각, 인터배터리 모멘텀으로 봤을 때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응급제 쪽이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계속 전고체와 전고체 키워드 뉴스를 계속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기도 합니다.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한 규제,
이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라인에 대한 수혜 찾기, 시장은 그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구체 쪽으로 본다면 에코프로 머티, 에코앤드림, 백광산업, 레이크 머티, 포스코퓨처엠 등이 있고요. 흑연으로 본다면 포스코퓨처엠, 상보 STX 등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전해액 쪽에서는 솔브레인홀딩스 어제도 좋은 시세 냈고요. 덕산테코피아도 어제 추가 상승을 기록했죠. 리튬 염 쪽으로 간다면 중앙첨단 소재, 엔캠, 광무 등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혹은 공급망 재구축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쪽 위주로 살피시면서 섹터 전반의 회복을 기다려보죠. 일단 증권사 곳곳에서도 긍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안타에서는 비중 확대 가능하다라는 어제 보고서가 있었죠. 배터리 공급이 슬슬 확대되고 있는 것을 셀 3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ESS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원계 쪽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면서 배터리 쪽에서는 셀, 삼성 SDI를 탑픽으로 그리고 3원계 쪽 주목받고 나면 제이오나 나노신소재도 볼만하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메리트 측에서도 산업 방향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거의 2차 무역 전쟁을 연상시킬 만큼 대중관세 압박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나 볼보 배터리 여권화에 동참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탈중국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하반기 투자 매력도로 봤을 때는 양극재, 전구체, 셀, CNT 도전제, 동박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LG엔솔과 LNF,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버티, BM, 나노신소재 등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네요.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고민되실 텐데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괜찮은 종목 좀 몇 가지 추려달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봤을 때 순환매 주인공들의 컨셉이 명확하죠.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섹터입니다. 가장 먼저 그 출발을 보여줬던 게 작년부터 전력기기였죠. 변화가 나타나는데 세계적으로 변압기가 필요하고 미국의 변압기 교체 수요, AI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동안 관심 못 받았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정말 가열차게 전력기기 쪽이 올라갔던 거고요. 전력기기 쪽이 힘 좀 빠질 때쯤 되니 미국으로, 중국 아닌 미국으로 다양한 수출의 역사를 쓰고 있는 K-뷰티, 화장품 쪽이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함께 가고 있는 게 바로 K-푸드, 음식료 쪽이 되겠죠. 계기는 대장들의 실적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HD 현대일렉에서의 확장이 되면서 변압기 전선 이렇게 갔고요. 실리콘2에서 확장이 되면서 화장품 쪽이 기존의 OEM, ODM사 너머로 다양한 종목군들로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양식품, 우리 실적 보고 서프라이즈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이후 삼양식품 말고 해외 시장에서 또 선전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와 저평가의 콜라보 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길래 우리는 애플도 기대했었죠. AI에 다소 관심이 없었던 애플도 변화를 하고 그동안 다른 빅테크 대비 못 갔었던 것에 대한 저평가도 있고 그래서 애플에 대한 WWDC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애플의 주가가 좋았던 겁니다. 밤사이 WWDC 첫날이 시작이 됐고 애플의 이야기가 들려왔죠. 그동안은 아이폰 판매가 저조하고 AI에 좀 밀리고 있었다라는 이슈 반해서 최근은 WWDC 기대감에 올라왔었는데요. 결국 시장이 기다렸던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됐습니다. 시리를 개선해서 기사, 메시지, 이메일 요약 기능을 제공하고 오픈 AI와 파트너십으로 챗 GPT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올 가을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라는 거였는데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다라는 반응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다렸던 게 될 텐데요. 일단은 미온적인 시장의 평가 속에서 애플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거래일에 애플이 여러 가지 버그가 있기 때문에 베타 버전으로 출시할 거야 이런 루머가 돌았었는데요. 실제로 가을에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애플의 기술에 대한 우려도 살짝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애플은 한 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우리가 애플에 계속해서 기대를 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이미 혁신을 이뤄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이 하면 무언가 다를 거야. 애플이 하면 내 삶의 변화를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기업들은 AI 모델의 성능에 초점을 맞추지만 대중들은 친화성에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가까운 아이폰의 변화를 기대한 이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애플은 AI 생태계 내에서 소프트웨어, 반도체, 보안, IT 부품, 온디바이스 AI 자극할 수 있는 테마가 굉장히 많은 분야여서 이 이벤트를 기다렸고요. 다만 오늘은 실망감으로 인해서 애플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무언가 늘 공개하고 나서 올랐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처음에는 좀 말이 많았어요.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평가를 달리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어떨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장은 AI와 반도체, 그 가운데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계속 뉴스가 돌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온디바이스 AI가 자극할 것을 지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결국 하반기에 이 애플의 폰이든 혹은 다른 삼성의 폰이든 온디바이스 AI 폰에 대한 혹은 PC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갈 것은 앞으로 있을 스토리이기 때문인 거죠. 반도체 쪽, NPU 쪽, AP 쪽 해서 관련주 일단 이렇게만 추려봤고요. IT 부품 쪽도 요 정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이요.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 이번 시리도 그렇고 음성 비서 전쟁을 하고 있는 빅테크 내용을 봤을 때는 AI 소프트웨어 쪽도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감을 만들어주죠. 음성인식 AI 등등 관심을 두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애플은 1.9% 밀려났고요. 스카이웍이나 커버와 같은 부품주들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는 이제 성장 궤도를 바꿀 것이다라며 이번 이벤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고요.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부상을 합니다. 등판을 해서 애플은 오픈 AI에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빨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것을 암시하는 그림을 X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와 통합할 경우 아이폰 기기를 보안을 위해서 금지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오늘은 뉴욕장은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었는데 국내 IT 부품은 어떻게 반응할지 보시죠. 3대 지수는 모두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초반에는 좀 흔들림이 있었어요.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일단은 회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군들이 힘을 내주면서 강세 전환을 보여줬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역대 최고 마감을 다시 기록했죠.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수요 약화로 인해서 국채금리는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네요. 특징주가 많아서 오늘은 특징주를 다 넣어봤습니다. 엔비디아 액분 후 첫 거래였습니다. 일생일대 기회다라는 평도 있었고요.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일단은 올라줬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AMD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AMD는 빠졌고요. GM이 많이 올랐어요. 코스트코와 협업을 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노사 협상이 잘 마무리됐다라는 것, 혹은 BMW 중국의 금지 부품을 사용해서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반사익 기대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4%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 PR셀이 실적 내놨는데 좋지 못했는데 생각보다는 덜 나빴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나스닥에서 이제 상장 폐지 공고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27일까지 최소 10일 연속해서 1달러 위에서 주가가 움직여야지만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PR셀입니다. 일단 주가는 12% 오늘은 급등 흐름 보여줬네요. 애플은 2% 정도 빠졌고요. 테슬라도 2% 밀렸습니다.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 찬반 투표가 13일로 예정돼 있는데 번스타인이 이것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낮다. 승인되지 않는다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2% 정도 밀리기도 했네요. 뉴욕장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AI와 에너지 쪽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 강했고요. 연료전지, 전기설비, IT 보안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AI, 전력 이런 쪽의 스토리가 다시 한번 뉴욕장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전기설비 쪽인 이튼도 2.5%, 파워 인더스트리즈, 인벤텔렉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밸런스 측에서는 S&P 500 편입에 대한 기대로 아폴로, 코인베이스,
팔란티어 등을 꼽았고요.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 줬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개별 종목으로는 일라이릴리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 이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지난 연말부터 올해 있을 이벤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치매 치료 관련해서 샤페론 이런 종목들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연결고리입니다. 에너지 쪽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밤사이 미국에서 연료전지와 ESS 쪽이 강세 흐름을 기록했어요. 어제 국내에서는 신성 ST가 5% 정도 올랐죠. 저희 시간 어제 김경준 부장의 유망 종목이기도 했었습니다. ESS 부품사인데요. 어제 강세 흐름 기록했고요. 원전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유럽 내 극우 정당의 득세 소식이 계속 전달되죠. 그러면 친환경의 후퇴, 원전에 대한 부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체크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뉴욕장에서 뉴스케일 파워도 7% 급등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로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 가스전 개발 협력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쪽도 체크가 가능할지 이런 뉴스와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뉴스가 많았다라는 점과 그 밖의 개별 섹터 뉴스는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영국 원전 기업단 방한 이슈 있고요.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 발표, 농식품부의 우유 원유 가격 협상이 시작됩니다. 요즘 음식료 쪽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메일유업 이런 쪽을 자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CPI 밤에 발표되니까 목요일경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여러 가지 소식들 같이 정리하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섹터 뉴스 스트롱 앵커 어제 하셨지만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료 섹터 잡아주시죠. 네,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런 말 많이 드렸는데 6월도 이 기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브리핑 또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물가가 정말 얼마나 더 어디까지 오르려고 그럴까요? 4월 16일에 에브리싱 랠리라는 내용으로 원자재 가격 올라간다 이런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후플레이션 현실화되면서 지금 뭐 해외에서도 독일 연구소에서는 기온 상승 때문에 2035년에 식품 물가가 최대 3.2%포인트 올라갈 거다 이러한 얘기들 미리 내놓기도 했었죠. 6월 10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민영 앵커의 연결고리에서도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지금 곡물 가격이 6%가 넘게 올라갔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밀과 옥수수, 쌀 가격 같은 곡물 쪽 많이 올라가고요. 설탕과 유지류는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식량과 곡물, 대두 그리고 비료까지 관련주들 좀 체크해드렸는데 어제장에서 시세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게 바로 식품 쪽이 되겠죠. 진짜 먹는 게 남는 거라니까 이걸 매달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 방어주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측면에서 굉장히 하락장을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게 식품 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어제장에서 이게 확인이 또 되기도 했죠.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밀렸는데 음식료 업종은 6%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보면 2020년 3월 20일 이후에 4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어제 시장에서 이제 음식료품을 가장 많이 사들인 건 기관 쪽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5,6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료품에 대해서는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본다면 오리온 100억 원 이상, CJ제일제당 등등의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라는 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대세의 대시세라고 좀 표기를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음식료 K푸드가 대세를 나타내고 있죠. 먼저 삼양식품이 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는데 그 뒤를 이어서 오뚜기가 받았죠.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농심이 또 한 번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외에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쪽들 뭐 농심, 농심홀딩스, 오뚜기, 빙그레, 대상, 우양까지 모두 다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어제도 장 초반에 기록을 경신하고 나서 1%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쪽에 대해서는 수출주 모멘텀, 실적 그리고 환율의 상승까지 최근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빙과류가 없어서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빙과류는 바로 다음 장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라고 얘기했던 게 뭐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만큼 올여름 역대급 더위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전국의 대부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르게 오전 10시쯤에 경상권 내륙 지역에는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이런 소식들 나오고 올해 정말 덥다 하다 보니까 빙과류가 굉장히 또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크라운 혜태 관련주들이 상한가 연달아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빙그레는 정말 이름값을 잘하고 있죠. 주가 빙그레 웃는 어제였는데 장중에 11만 5,500원까지 기록하면서 11년 만에 최고치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2분기부터 3분기까지 빙과 쪽의 전사 영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절성 있다 보니까 가동률 올라가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 덕분에 마진도 비수기 대비해서 상승 흐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결 자회사가 앞서 보셨던 혜태 아이스크림 유의미한 이익 기여도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롯데웰푸드 어제 저희가 따로 한 판 떼서 또 보고서 설명드렸었거든요. 장중에 18만 5,500원까지 기록하면서 한화투자증권에서 내세웠던 목표 주가를 찍었습니다. 올해 4월에 이제 빙과도 제로 제품들이 나왔더라고요. 신제품 출시 효과도 있었고 시장 환경도 너무 좋고 빙과 매출도 9% 정도 늘어나면서 주력 사업부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리포트였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롯데웰푸드 어제 이 부분 좀 얘기 드렸었어요. 인도 시장에서는 인구와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음식료가 성장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인도의 음식료 업체들이 PE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50배에 달하거든요. 우리 기업이 여기에 또 진출한다면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받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인도 시장에 진출했던 게 롯데웰푸드였다. 목표 주가는 18만 5천 원 어제 또 기록을 했었죠. 인도 법인 쪽에서 실적 잘 나오고 최근에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렸던 만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딱 시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도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음식료 안에서도 순환매가 잘 도는 것 같습니다. 여름 얘기가 나와서 여름 관련주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음료와 맥주 이제 많이 또 생각나실 텐데 관련주도 있을 거고요. 복날 다가오면 치킨이나 삼계탕 많이 먹잖아요. 또 마니커 할인 등등 있습니다. 가전 쪽에서도 냉방부터 뭐 제습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파세코 어제 10% 정도 급등 나오기도 했었죠. 비료 쪽도 마찬가지로 많이 또 주목을 받는 쪽이고 의류라고 하면 배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드라이아이스 관련해서 태경케미칼도 어제 시세가 나왔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B증권에서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었죠. 이것도 어제 소개해드렸던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스튜디오 나오셨던 하인환 연구원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K푸드는 확실히 내수산업 쪽이 이제 수출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수혜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의 수출 구조 재편되는데 그게 중국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갔다라는 부분에서 이 미국 중심의 산업, 그 중심에 또 K푸드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음식료 기업들 방어주에서 성장주로의 성격 많이 띄고 있다 보니까 기업 가치 재평가될 거다라는 부분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맛있는 건 함께 먹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K푸드의 신화 속에서 대응 전략 정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지금 또 봐도 되는 종목이 있는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수앵커의 더보기는 민영 앵커도 말씀해 주셨던 또 원전과 재생에너지 이런 쪽인데요. 꾸준히 여기도 봐야 되는 쪽이겠죠. 어제 연결고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2050년에 원전 3배로 AI 수요 급증에 따라서 이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뭐 전력 사용량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하죠. 2026년에는 1000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난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지난해 세계 신규 발전 설비 투자 중에서 재생에너지 쪽에 들어간 게 80% 정도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태양광부터 풍력까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확보하는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LS 일렉트릭부터 해서 LS 머티리얼즈, SK 이터닉스 그리고 원전주까지 다 같이 올라갔거든요. 한전산업은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세가 연속될 수 있을지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리 정책 불확실성에 어제는 성장주의 투자 심리 위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사이 뉴욕장에서는 그 관련 내용들 크게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냥 엔비디아와 AI 쪽의 반등이 눈에 띄었고 중국 전기차 관련주는 부진했으나 또 미국 전기차 관련주들은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해 볼 뉴스는 많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뭐 6월달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잘 풀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6월 첫 번째 거래일부터 하나정밀기계라고 하는 돌발 변수를 좀 맞이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복잡 미묘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던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서 지난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 영일만이라고 하는 이슈가 갑작스럽게 지금 떠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던 에너지주들이 오히려 지금 암초를 만나서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나서 지금 영일만 쪽에 이제 수급이 붙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에너지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쪽도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해진 6월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 지표 발표들이 금리 인하 쪽보다는 조금은 이제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 엔비디아 액분 이후의 거래,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CPI라든지 FOMC 회의 발표 이후 어떤 변동성을 좀 기다리는 물량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더 사야 되나? 뭐를 새롭게 사야 되나? 고민은 많으실 텐데 딱히 손이 가는 섹터와 손이 가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 무리한 매매보다는 지금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을 좀 할애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길건 대표님도 일단은 FOMC까지 보고 나서 결정을 맞아요. 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시장 전략에 대해서는 좀 다급할 필요 없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러면 좀 천천히 각 섹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애플의 WWDC가 시작이 됐고 인텔리전스가 공개가 됐는데 일단 시장은 새로울 것 없었다. 그리고 베타 버전에 대한 실망감 그것일까요? 일단 애플은 빠지긴 했습니다. 네. 애플 관련한 종목군들 국내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잠시 쉬어가겠죠. 하지만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한 번 더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애플 걱정,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을 걱정하시는 것보다 그 외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애플 관련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좀 뚜렷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건 PCB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 이름과 같은 태성과 같은 이 기업들이 52주 신고가 혹은 BH와 같은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애플의 아이폰의 어떤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회복이 됐다 혹은 증가했다라는 뉴스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빌미를 좀 찾아서 잠시 쉬어가는 것에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팩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아이폰의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여기서 어떤 교체 수요라든지 새로운 투자 수요를 좀 높일 수 있는 디바이스 플러스 AI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WWDC 발표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사실은 약한 것이 일반적인 통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간밤에 있었던 애플의 하락을 너무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저는 없지 네.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애플 관련주들은 저는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이 저는 매수의 적기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유는 갤럭시 S24 시리즈가 우리에게 해답을 좀 제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16 여기에 AI가 탑재가 되었을 때 당연히 엄청나게 판매량이 높아져 가고 있고 네. 또 심지어 아이패드가 OLED가 탑재되고 나서 실제로도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을 토대로 봤었을 때 당연히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의 어떤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에 저는 애플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순위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애플 관련주 안에서 어떤 것이 1순위, 어떤 것이 2순위.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PCB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 뭐 태성도 있겠지만 저는 BH의 조정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LG이노텍 이야기하고 싶지만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변동성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OLED 소재 쪽, 지금 바닥권에서 만약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덕산 네오록스 혹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자리를 저는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애플 관련주 안에서도 이렇게 종목별로 한번 여러분들이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김태성 본부장님을 좋아합니다. 미리 모든 내용을 준비해 주셨네요. OLED 소재 그리고 기판 쪽도 살펴보자, PCB 쪽도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 주신 종목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 얘기 나눠볼게요. 2차 전지가 5월 말경부터 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좀 일부 시세 아쉬웠으나 뭐 금리 영향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반기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들도 회복되고요. 어느 쪽으로 볼까요? 아직은 조금 해외 우려 기업 집단에 대한 뭐 수혜 쪽 여기만 좀 그렇죠. 압축하자는 얘기가 많네요. 일단 우리가 지난 1분기 동안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반기까지 기다려보자. 근데 하반기까지 기다려보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전방 수요가 회복하는지 여부였죠. GM이라든지 포드, YOY 대비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렸던 자료를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보니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어떤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그건 그들만의 이슈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셀이라든지 소재 기업들 하반기 그들처럼 판매량이 어떻게 보면 증가한다? 이것을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믿고 베팅할 수 있는 쪽은 결국 수주잔고가 많은 쪽.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요새 PNT가 네. 지금 바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또 전액 관련주들이 이 IRA 법안의 가장 큰 수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엔캠은 올해 초부터 계속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따라 올라오는 쪽이 어제 덕산, 테코피아 같은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솔브레인 홀딩스도 괜찮아요. 그렇죠. 솔브레인 홀딩스도 이제 그렇죠. 저는 일단은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이렇게 전액 관련주에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나는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에코프로 BM 지금의 가격 없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일단 추가 매수는 당분간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언제 추가 매수를 할 거냐? 다가오는 2분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원자재 가격의 회복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데이터로 확인이 되면 그때 추가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GM이 밤사이에 급등을 했는데 그 전기차 판매에 대한 네. 모멘텀을 안고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GM 밸류체인도 관심을 받을 여지가 있거든요. 화학, 엔솔, 포스코 퓨처엠 뭐 등등이 될 텐데 그쪽으로는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쪽으로 본다면 당연히 LG 화학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지만 일단 2차 전지도 탄력성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탄력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결국 그들이 올라가면 에코프로 BM도 당연히 저는 시세를 또 반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시청자분들 사실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도 물론 관심 있겠지만 에코프로 BM 도대체 언제 가나요? 이게 이제 가장 맞아요. 궁금증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유의미한 지금 바닥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다. 대신에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추세가 전환이 될 것인지는 2분기 이 기업의 실적에 저는 달려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식료로 가겠습니다. K푸드가 이렇게까지 상한가와 막 20% 급등, 꽤 무거웠던 종목들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정말 새로운 매출처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달리 시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입맛은 한번 바뀌면 못 돌아온다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라면 먹은 사람은 그걸 못 끊을 거란 말이죠. 그쵸. 한국의 맛, 외국에서 통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일단 파이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입맛은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하고 있지 알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한번 이제 맛을 봤기에 저는 계속 이제 드실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산업의 성장 그리고 산업의 확장과는 주가의 어떤 사고 파는 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죠. 사실 이제 저도 제일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반성한 섹터가 음식료 업종입니다. 제 머릿속에 편견이 좀 있었죠. 음식료 업종은 지수가 안 좋을 때 그리고 만약 움직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변동성을 보여줄 거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편견을 깨고 지금 시세가 나오는 쪽 결국 이제 판매의 어떤 국가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지금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미국이라든지 혹은 인도 혹은 남미 시장에서 지금 매출 파이가 커지고 있는 기업은 저는 여전히 괜찮긴 하지만 저는 지금의 어떤 매수 자리보다는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정 시 매수. 네, 그래서 제가 만약 후발주자로 본다라고 하면 롯데웰푸드. 뭐 아무래도 이제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라면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롯데웰푸드는 앞서서 수정 앵커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인도 시장에서 지금 빙가류의 어떤 판매량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워요. 대체적으로 날씨가 더운 나라입니다. 더욱이 이제 빙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라서 저는 롯데웰푸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히트를 친 중소형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냉동김밥. 작년에 핫도그로 한번 인기몰이를 했고 올해 이제 냉동김밥으로 거의 이 휘날레를 지금 날리고 있는데 저는 우양 또한 지금의 조정이 만약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봐야 되는 어떤 종목군들 중에 하나. 그럼 너는 삼양식품이 안 좋냐, 농심이 안 좋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더 나은 종목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들도 물론 좋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우양도 롯데웰푸드도 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현재 위치에서 잘 버텨준 상황에서 조정을 노린다면 저는 중소형주들이 조금은 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수익률 게임으로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가 지켜줬기 때문에 그 시세가 확장됐던 그쵸. 것처럼 말씀 주신 라면주들이 지켜주고 그렇다면 변동을 노려 이제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경우 우양 혹은 롯데웰푸드 이렇게 볼 수 있다 얘기 주셨네요. 자, 전력으로 가겠습니다. 좀 쉬었습니다. 쉴 때도 많은 분들이 사야 되나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력이 어제 인리 수주 소식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전략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영일만 때문에 한번 밀린 게 오히려 지금 선택지가 굉장히 지금 다양해진 상황. 영일만 쪽을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를 붙어야 되느냐.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주도주를 붙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 대신에 지금 이 전력기기 종목군들이 사실은 어제 상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언제 반등이 나오나요? 할 정도로 좀 고민이 좀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제 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수익 전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만약 계속 보고 있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은 우리가 과거 전력기기 사이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HD현대엘렉트릭, 그다음에 재룡전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움직였는지 바로 전선주입니다. 어제도 이제 등락률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제 가장 덜 움직인 게 전선주인데 그걸 역설적으로 저는 생각해 봤었을 때 전력기기주들이 여전히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인다? 그럼 전선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없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HD현대엘렉트릭, 재련전기, 재련산업 사고 싶은데 이거 언제 사나 이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대한, 대원, 가운전선 이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 쪽 살펴보겠습니다. 전력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의 픽을 열어볼 텐데 SL 오늘 들고 오셨습니다. 네. SL 하이투자증권에서 SL도 변화와 저평가의 종목이다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실적의 어떤 성장세를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인도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LED 램프 쪽에 경쟁사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원화, 3원화 되어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들이 수주를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분기 실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SL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지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혹은 GM포드 이러한 완성차 기업들의 어떤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L은 온전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 아마 여러분들 인지하셨을 겁니다. 네. 수급 밸류 프로그램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가 어디냐? 저는 자동차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차, 기아는 뭐 제가 이야기 안 드려도 이미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만약 수익률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그 안에서 SL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심 있게, 고민 있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저는 35,000원이라는 가격 라인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저는 역사적인 신고가 라인으로 충분히 돌입할 수 있는 저는 수급과 모멘텀 그리고 실적을 갖췄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신고가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45,0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럼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대응을 하면서 추가적인 흐름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과 시장과 종목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